겸손은 다스베이다 347회 시작하겠습니다. 한 1시간 반 전에 이재명 무죄가 선고됐어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세! 자, 오늘 원래 이제 코너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합방했어요. 나눠서 할 거 없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시는 대로 들어오고 또 가셔야 할 분 중간에 나가고. 먼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한 거 아니에요. 양분남 의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때 박수를 아껴두고 주진우 기자가 참 모자라요. 모자랐는데 법조 취재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한 3주 전부터 그랬어요. 보수 법조 카르텔 대빵 양승태가 움직인다. 또 대법원장 조희대가 발벗고 나섰다. 김현장의 일부 변호사들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장난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압박이 의미하는 게 정치인 이재명 하나를 보낸다 만다가 아니라 그 앞서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풀어주고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하고 헌재는 선고를 한 달째 지연시키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은 633 대법 판결 3개월 이내로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는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결과가 윤석열 내란 수계를 복귀시키려는 과정 아니냐. 윤석열의 지시를, 사령관의 지시를 중간 간부들이 거부했잖아요. 계엄 때. 그런 것처럼 법원의 중간 간부들이 여기 내란을 뒤집기 위해서 이재명 재판을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로 그거 돌을 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 씨발. 이분들은 그런 표현을 못하니까 의원들의 품격을 지켜주고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 그건 못하겠다, 씨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판결문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썼잖아요. 예, 현미경. 네, 판사 출신 우리 박범계 의원. 이 판결문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나 읽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1시간 넘게 읽었어. 그리고 보통 판결문이 좋은 걸 앞에 쓰고 나쁜 걸 뒤에 쓰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러나, 하지만 이거 언제 나오나 싶어가지고 덧붙여. 그러니까 덧붙여. 이거 마지막에 뒤집으려고 그러나? 그러기엔 앞에 게 너무 좋은데? 근데 끝까지 갔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쓴 의미가 뭡니까? 1심 판결이 워낙 튀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골프 쳤냐 안 쳤냐. 뭐 이런 거 가지고 1심이 유죄를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해라. 안 그러면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서 공소 기각하겠다라는 그런 암시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1심 판결이 무너졌어요. 어느 시점에서 저는 통무죄를 예감했냐면 1시간 이상 지금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이걸 현미경 판결이라고 그러잖아요. 30분 넘어갈 때 이거는 100% 통무죄, 전체 무죄구나. 이렇게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소권 남용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러면 나중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예고돼 있다. 제가 오늘 낮에 C로 시작되는 매체
엄청 보수적인 매체, 기자들하고 점심을 좀 먹었는데, 이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네들도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씨. 근데 1심이 워낙 세게 나와서 법원의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항소심에서 통으로 다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좀 감형되되 그래도 기존은 유지되는 정도로 완화될 것 같다는 게 자기네들 법조팀의 분석과 평가다. 사실 이제 그런 일반적인 법원의 어떤 시스템적인 게 있어요. 아무리 항소심에서 많이 뒤집고 싶다 그래도 1심에서 똥을 많이 쌓아놓으면 다 치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아주 똥을 세게 싸는 거거든. 예. 똥을 무대기로 설사로 팍 쌌단 말이야. 현미경으로 이걸 다 분석하고 하면서 잠깐만요. 양문함 의원 도착하셨습니다. 야, 화이팅!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왜 갑자기? 야, 선거 유세장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선거 유세장에서 갑자기 이런. 요번 2심 무죄의 역할을 이분들은 안 했다. 저도 한 거 없어요. 양문함 의원이 했잖아요. 박수! 이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쓴 게 그 다 똥을 다 치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설명 자료를 어제 안 낸다 그랬을 때 전 그렇죠. 예상이 되더라고. 판결문을 꼼꼼히 썼으니까 그걸 충분히 오늘 읽고 설명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진짜 1심 때 한 35분 걸렸던 그게 지금 1시간 10분. 지쳐 죽는 줄 알았어. 네. 이거 분위기는 좋은데 주문을 언제 하는 거야?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한다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쓴 건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에 가서 예. 못 뒤집게. 설명 자료를 내지 않은 거는 실제로 1시간 10분짜리를 어떻게 10분 내지 5분짜리로 보도 설명 자료를 축약하겠어요. 공장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도 설명 자료를 내면 대법원에서 뭔가 책을 잡힐, 언론에서 책을 잡힐 일을 일체 하지 않겠다. 이 현미경 같은 판결은 이거 대법관들이 보고서 자신 있으면 이거 뒤집어 봐. 그렇지.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삼성회장을 알고 있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이재명 테마주 아니야. 삼성 회장이 설사 몰랐다고 해도 우리는 앞으로 알았던 걸로 간주하겠어요. 이제 사실 아니에요. 알았던 걸로 간주하죠. 뭐. 삼성 그 이재용 회장과의 그 미팅은 한 달쯤 전에 이미 잡힌 거였어요. 나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 아 그래요? 자 우리 김기표 의원. 자, 김기표 의원도 역할 좀 했어요. 박수. 자, 안 계시는 동안 무슨 얘기했냐면 판결문을 그렇게 꼼꼼하게 쓴 이유가 뭐냐. 박범계 의원의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에 가서 이거 어떻게 뒤집으려고 그래. 그렇죠. 그런 의미다. 네네. 자세히 해서 하나씩 하면 도저히 대법원에서 그걸 못 뒤집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윤석열에 대해서 직시하고 포기하는데 상고 포기해야죠. 이 사건이 처음에 기소됐을 때 우리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법적 토론도 했어요. 아무리 해도 이것은 기소감이 아니다 생각을 했고 공소시효가 이틀 남겨놓고 기소를 합니다. 저도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은 되는 사건은 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틀 남고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안 되는다는 것을 검찰도 안 것이죠. 억지로 한 거구나. 근데 억지로 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너무 설명이 어려워요. 죄가 안 되는 것을 빌빌빌 엮어서 꼬아가지고 기소를 해내니까 설명 자체도 어려워요. 제가 늘 제 집사람한테 앉혀놓고 강의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듣다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검수 30년 했는데 맞냐고. 이게 설명 이따가밖에 못하냐고. 근데 이따가밖에 못하냐고. 원래부터 빌빌 꼬아놓으니까 법조인들도 해석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도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죠. 검찰은 이 점을 활용해가지고 밀어붙였던 것인데 저는 이번에 그 2심의 공판조서가 5회 공판조서가 있는데 제가 어제도
그전에도 한번 읽어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4번 방송에 출연했는데 각 방송마다 했던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로 인정한 부분이 법적 요건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자꾸 지령한 거 보고 아 이것은 무죄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가. 1심 판사는 선입관을 가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 잘해. 뭐 나쁜 사람. 보수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프레임을 100%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단을 가졌던 것 같고 항소심은 다행히도 그런 예단을 갖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서 이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딱 하나만 안 받아줬어.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이 법에 처벌받는 거에는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 공소기각 돼야 된다 엄청나게 외쳤는데 이제 틀려본 것이죠. 틀려본 것이죠. 틀려버렸는데 모든 분들이 염원을 했던 것 같아. 이 판결이 잘 나오도록 염원을 했던 것 같아. 제 마누라도 아침마다 새벽 기도로 가요. 새벽 기도가요. 이런 염원. 우리 염원이 정의를 세웠고 사필 규정이고 제가 이 판결은 압승입니다. 압승. 공소기각을 이제 바라기도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더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소기각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논리로 해서 이거는 괜찮다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을 딱 들어가서 아니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소기각을 빼버리고 무죄를 쓴 것이 저는 오히려 잘 됐고 대법원까지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선거하기 전에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양부남 의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이 강력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공소기각해야 된다. 위원회에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필이 돼서 내용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런 예측을 제가 듣고서 양부남 박수! 근데 2심의 3분 판사님들이 다 대등한 계급이 이제 선후가 없는 대등 재판부라고 해가지고 다 서열이 똑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1심 판결의 기초가 된 공소장 잘못된 거 아니냐.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서 허위고 그것이 어디에 해당한다는 얘기냐라고 좀 정리를 해라. 즉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할 때 검사들이 거의 사색이 됐어요. 지금 공소장 변경 과정을 보면은 검사가 엄청 버팁니다. 공소장 변경 안 하려고 해요. 판사가 계속 무엇이 거짓말인지 특정을 해야 하니까 검사가 계속 버팁니다. 뭐라고 버티냐? 아니 다 특정된 거 아니냐? 내가 의견서 써서 냈는데 그거 봐라. 근데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거 보고 마지못해서 합니다. 저도 검사를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공소장을 몇 장 썼겠습니까? 개수로 시지도 모르고 공소장을 많이 썼는데 열어 죽였죠? 여러 살렸죠. 여러 살렸는데 저는요 주로 이 조직폭력, 마약, 이 공무원 범죄에서 제가 사회를 아주 깨끗하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요구 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소 기각을 이제 했으면 좋겠지만은 안 된 것도 우리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심 판결이 이런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했던 말을 좀 몽뚱거렸어요. 근데 이번에 판사는 아주 친절하더라고. 모두 발언, 설명 발언, 정리 발언 다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공문을 받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요. 위에서 공문 보내면은. 공문에서 심리적 압박은 상해서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판사가 잘 판단했더라고요. 국토부에 공문에서 해줬고 또 그것도 심리적 압박이다. 압박이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좋은 겁니다. 머리가 좋아서 1,000억이나 1,500을 성남시가 차지하죠. 아주 잘한 판결 같아요. 그 양부남 의원이 우리가 칭찬하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공소장 변경을 굉장히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골프 쳤는데 골프 치지 안 했다고 말했잖아. 그게 허위야 이렇게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묻는 게 그거예요. 4개 방송사에 한 말 쫙 보면서 어디가 골프 안 쳤다고 했어? 그거 특정해봐. 없거든요. 그 말을 한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골프 안 쳤다고 거짓말했다고 기소를 해놨으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공소장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러 개의 발언을 엮어서 한 4개 발언을 엮어서 보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하나 지적해봐. 어떤 발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 이 4개를 엮어야만 겨우 그렇게 보일 듯 말 듯 하는 거니까 혹시나 4개 발언을 쪼개놓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소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백현동 사건도. 백현동 건에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4단계나 상향을 시켜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이재명이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길래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해준 거야. 이렇게 의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재판부가 확실하게 이번에 클리어 시켜줬어요. 그 용도 변경이라는 게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거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혹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협박을 받았다라는 그 말 자체는 설사 그게 있었어도 그거 가지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안 된다. 너무너무 멋진 설치예요, 정말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그 중대장급, 대대장급 판사들이 대법원 눈치 안 보고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일어나 봐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셔야 돼요? 아쉽지 않습니다. 가시죠. 어쨌든.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본인이 특별히 쓰는 꽃배달 업체가 없으면 착한 걸 써주세요. 기부도 합니다. 정부 어디서나 1800-9222. 이 기부는 저희가 확인했어요. 착한 걸.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스트 이상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품, 바로 대장사랑입니다. 얼마나 시원한 제품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어이, 거기 누구 대장사랑 있으면 하나만 주라. 뭐 갈 땐 가더라도 대장사랑 한 포 정도 괜찮다. 볼일 보기 딱 좋은 날씨네. 잠깐만, 나 신호 왔어.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테고리별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한 끝에 6천만 포의 판매량도 돌파했다고 하니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이 팔렸네요. 그런데도 높은 평점과 좋은 후기가 계속 달리고 있는 대장사랑.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딴지마켓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꽂힌 표현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사진은 조작됐다고 그 표현했어요. 표현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했어요. 10명 이상이 있는 것을 4명이 이렇게 친한데 라고 말하려고 자른 거거든요. 그걸 트리밍했다, 잘랐다, 편집했다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판사가 조작됐다고 했어. 그 부분은 사실 조작됐다는 법적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지? 검토를 해야 돼. 아니, 정말로. 법원에서 조작됐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작됐다고 재판부가 얘기한 이상 사법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오늘 재판 끝나고 너무 좋았지만 한 가지는 또 분개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를 기소해서 사람 이렇게 괴롭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에가지고 확정해가지고 날리려고. 대선 못 나오게 하려고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의도가. 그러니까 너무 분개하고 허탈하다고 그럴까 이런 슬프다 그럴까 약간 그런 감정이 복잡하게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예민하지 마세요. 좋아하세요 그냥. 좋아요. 너무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사건으로 몇 년간 수사를 받으셨잖아요. 문명의 시대에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집요하게 몇 년에 걸쳐서 수사한 사례는 아프리카 대륙에도 없을 겁니다.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도륙을 내는 일이에요. 저도 이 정권에서 3번이나 영장을 실제 잡아넣으려고. 대표님께 제가 그 이야기 때 대표님 저를 씩 보더니 아이고 뭐 그것 갖고 3번 가지고. 그것 갖고 무죄선고 나오고 나서 무슨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했냐면 이재명이 불사실이 맞다 이거. 불사신이죠.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문자하거나 연락 안 하거든 잘. 근데 이거 문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3글자를 써서 보냈어요. 불사신. 뭐라고 답이 왔어요? 조금 있다가 문자가 한 줄로 왔어요. 네. 사람이고 싶습니다.
보수 농객이라고 정규재 그분이 그분들 왜 이러나 몰라. 김진, 정규재, 조갑재. 원래부터 무죄다. 맞아요. 그렇게 윤석열 얘기했어요. 정권이 3년 동안 했던 짓이 이런 짓이다. 양심 있는 보수들은 다 그거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일부 극우 막 진짜 저런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그렇죠. 거죠. 김진, 조갑재, 정규재 이런 분들이 이 보수를 대표하던 농객이었어요. 20년 이상. 그 양반들이 다 돌아섰잖아. 옛날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 거의 없어요. 윤석열 내란 수기가 이번에 한번 일으켜봤는데 실패로 끝났고, 그러면 대신에 어떤 정변을 일으켰냐? 사법 정변을 일으킵니다. 사법 정변. 검찰이나 법원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보수 법조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사회의 모든 걸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항소심 판사들은 엘리트가 아닌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내일 기사 양분한 판사 비하. 이번 항소심의 판사들은 아주 훌륭하신 판사들이다. 카르텔에서 빠졌지만 엘리트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나 법원 판사들이나 검사들 다 법으로 먹고 살거든요. 법의 권위와 법에 대한 신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자기 밥줄을 끊고 있다는 걸 지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거 헌재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 존재의 의의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정 봐주려고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 목을 자르는 건데, 그리고 법원 판결을 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기네들 존재의 의의를 흔드는 사람들 자꾸 편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엘리트 말고 이걸 사용해 주세요. 뭐냐면 말씀하신 보수 법조 엘리트 카르텔이 작동했잖아요. 이재명 재판부에 대한 그런 압박이 있다는 막 이야기들이 막 서초동에 돌아다녔단 말이지. 우리 부족한 주진우가 그렇게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압박의 의미가 이재명 하나 보낸다가 아니라 그 앞에서 있었던 지기현 판사가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신무성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헌재가 한 달째 선고를 지연하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법 재판을 633으로 해라. 이 말은 이재명 유죄 판결 2심에서 나면 3개월 이내에 판결해가지고 이재명 대선 못 나가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이 내란 수계를 복귀시키려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2심 판결이 징검다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군 사령관들의 지시를 중간 간부들이 나는 그렇게 못해. 해버린 것처럼 이 부장판사들도 내란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는 건 나는 그 역할을 못하겠어. 하고 분연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그분들이 엘리트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엘리트 말을 잊어버리세요, 이제. 엘리트인데 양심의 고동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다. 양심의 소리. 엘리트인데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건 쪽팔린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지켰다. 조희대 대법관부터 해서 막 이렇게 뭔가 정말 보이지 않는 순위 움직이나?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늦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 오비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설득할까? 그러면 타협하는 책으로 그러니까요. 하나 정도 무죄 나고 하나 정도 해서 한 80만 원 날려나? 이제 무죄 다 못 내더라도 하나 정도 내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했는데 맞아요. 자기들을 지렛대 삼아서 이거를 타고 넘어서 이재명 그렇지. 대표를 아웃시키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겠다 이러는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법원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고기를 안 잡았잖아요. 이건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권위를 고등법원보다 못하다고 자인한 셈이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정말 체면이 있고 우리가 최고의 헌법기관이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고기일을 잡았어야 해요. 그게 너무 슬픈 현실인 거죠. 너무 슬픈 현실이고 저는 한덕수 결정문 보면서 그 수준에 너무 제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헌재로 넘어가가지고. 넘어가요? 헌재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유력한 건 다음 주 금요일 정도일 것 같아요. 4월 4일이에요. 4월 18일이면 진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돼요. 극우들이 주장하는 고지가 바로 저기라고. 그러면 그 2명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윤석열 탄핵 기각을 확실하게 선고해줄 2명, 대통령 몫이거든. 2명을 임명할 때까지 4월 4일까지 안 한다면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거 아니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 헌재 선고는 선고의 내용과 상관없이 8명이면 8명이 다 선고 지금 합시다 하고 합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대2면 바로 선고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지금 선고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누가 동의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일자에 동의를 안 한 사람이 누구죠? 한덕수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창, 한덕수 모두 합법이다 의견을 낸 김복형,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지금 사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죠? 한덕수 국무총리 선거기를 잡았을 때 내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결정과 합의가 돼서 한덕수를 먼저 잡았을 거다 이런 예측을 했고 그렇죠.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저는 진짜 사고가 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사고죠, 긴장해야 사고.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의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아마도 유죄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보수재판관들은. 그렇죠. 유죄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 무죄가 나고 그래서 보수재판관들한테 그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변수는 사라져버린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수가 가장 강력하게 희망했던 시나리오가 지금 붕괴된 거 아닙니까? 다음 주까지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하도 이상한 광경을 많이 봐가지고 4월 4일까지 안 됐다 이거야 만약에. 그러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어요? 저희 민주당이 정보가 없고 그러진 않아요.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한덕수 결정문 봤더니 저희들이 들었던 정보 중에 꽤 맞는 정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평의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뭐 조사해서 올리라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논의는 끝났다는 거죠. 선거 일자만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시간을 좀 끄는 거 누가 같은데. 끄는 거예요? 누가? 예? 누가? 성만 얘기해줘. 성만. 저는 다음 주에는 날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초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무위원들 전부 다 탄핵 소추해가지고 국무회의를 중지시켜서 더 이상 먼 짓을 못하게 만들자.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어차피 탄핵될 텐데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이제 쑥 들어가긴 했는데 만약에 4월 18일까지 넘겨서 2명 윤석열 살릴 재판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탄핵 기각해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아니면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써서 그걸 막느냐. 공장장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그렇죠. 풀스윙 해야죠. 저도 그거가 궁금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눈뜨고 2차 내란, 3차 내란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 또 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개헌 면허증 주는 거 아니에요? 개헌 면허증까지 받아서 온다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을 풀스윙 해야죠. 풀스윙 해야죠. 네. 그건 저희한테 주어진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렇죠. 저쪽처럼 내란, 반헌법적인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헌법적 틀 안에서 헌법적 권한을 풀스윙한다.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 윤석열 복귀는 막아야죠. 그건 맞죠. 그걸 어떻게 지켜봐. 네. 그런 상황은 안 오리라라고 기대한다는 것 뿐이지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는 풀스윙 합니다. 근데 안 오길 저도 기대하고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흉악한 자들이니까 그 풀스윙을 다 준비해둬야 되지 않냐 이거지 제 말은. 그걸 따로 연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당 지도부에서 당연히 플랜 B, 플랜 C를 다 생각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8대0으로 인용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진짜 안 될 경우 풀스윙을 어떻게 할 거냐. 딴 방송 나왔더니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자꾸 자연법 얘기하잖아요. 아직 자연법 얘기할 때 아니라 헌법 얘기하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는데 국회한테 허용된 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헌법재판관도 탄핵 소추할 수 있어요. 풀스윙이 뭐냐. 탄핵하는 겁니다. 국회에 주어진 딱 힘이 그거보다 탄핵 소추입니다. 이건 전 행사해야 되고 제가 이걸 선동한 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게 저항권 같아요. 저항권을 행사하라는 말은 아닌데 윤석열을 복귀를 시켜본다면은 우리는 풀스윙이 탄핵해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나서 수없는 궤변과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당이 말을 안 듣더라. 국민한테 알리라고 뭐 했다? 군인하고 경찰 무장 좀 시키고 실탄도 좀 들고 가서 국회 좀 막고 그리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했는데 그게 무시했었다고. 무시했다고? 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파면 안 시키면 독재국가인 겁니다. 아무리 법조, 보수, 검은 엘리트가 된다 할지라도 엘리트는 욕이 됐어요. 저는 평상시 엘리트란 표현을 좀 좋아하고 좀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엘리트. 우리 양fun아 의원님은 다른 방송에 가서 엘리트라는 표현을 주의해 주세요. 너 엘리트네? 왜? 너 엘리트구나. 아니 저는 야, 이 엘리트 같은 놈!
아니, 이 엘리트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저는 담양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도 전남대 법대 나와서 난 평소에 엘리트가 너무 그리워하는 단어예요. 다른 방송에서는 엘리트를 쓰지 않는 것으로. 예. 양분남 의원한테 엘리트라는 소리를 들으면 야이 고소해야 돼요. 저를 엘리트라고 불렀어요. 이러면서. 처벌해주세요. 그 뉘앙스는 야이 씨발 풀스윙 할 각오와 결기가 있다는 거지. 민주당 의원들도 다. 초반에 저는 그 국무위원 탄핵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너무 과격하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노정면 의원이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그 개인 의견이다. 막 진화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4월 18일이면 2명의 임기, 그것도 진보재판관 2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임명 2명이 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 자기를 살릴 재판관을 거기다 박지 누굴 받겠어. 그거는 윤석열 복귀란 말이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보고 가만히 그래 잘 하십시오 그러고 있나.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가지고 그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교착 시대가 오는 거예요. 윤석열 복귀도 못하고 대선도 안 오고 윤석열 임기 2년 내내 그래야 될지도 몰라. 그런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헌재 재판관 한다고 아 내가 잘못하면 진짜 나라가 좋되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기각돼서 진짜 상상하기 싫지만 윤석열이 복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은 뭐겠어요? 독재국가가 돼서 노사원 수첩에 있는 일들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태를 예상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 모든 풀스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저희 의무예요. 의무죠. 우리 의무예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풀스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도 8대0 선고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여라도 저 흉악한 자들이 그런 계략을 꾸미면 여기서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다. 우리도 풀스윙으로 반격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지금 나가서 풀스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엘리트란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우리는 풀스윙을 해야죠. 풀스윙을 해서. 좋은 말이고 엘리트는 나쁜 말이고. 풀스윙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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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진버 700세트. 들어올 때 사야 돼요. 오리지널 진버, 시그너처 진버가 돌아왔습니다. 700ml 2개 특가.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광고호스트 이상민입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지 마세요. 어머, 피부에 양보할까요? 아니요. 지금 먹으면 쓰니까요. 미각이 돌아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먹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부강 전문 기업 닥스메디에서 만든 치약을 썼어야 했는데 시린이 케어의 1S 치약, 잇몸 케어의 더블 X 치약, 어린이를 위한 치약 K까지 쓰시는 분들의 필요에 맞게 성분과 기능까지 세분화해서 만들어졌네요. 합성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아서 양치 후에도 과일 맛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니 딴지마켓에서 닥스메디로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구강 제품들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광고호스트 이상민이었습니다. 다섯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야, 오, 야, 오늘 이렇게 기운들이 넘치세요? 아니 이게 무죄 선고 나올 줄 알고 입은 거예요, 이거? 그럼요. 제가 그럼요. 진보 한잔 해야죠. 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왜 우리 건배하고 진보 가지고 건배하고 진보로 2병 20%.
(20% 할인해요, 20%. 그리고 신유진 오면 잡숴봐 이걸로 끝내자 네, 오늘. 그쵸. 네, 뭐 이거 진짜 광고 안 해도 너무 우리가 이제 좋은 제품인 줄 아니까. 오늘따라 깔끔하네요, 진짜. 오늘따라 깔끔해. 되게 깔끔해, 입맛이. 어우. 요 앞에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은 이재명 이제 무죄 선고가 되면서 보수의 시나리오가 깨졌단 말이야. 이재명 날리고 윤석열 날린다. 시나리오 1. 이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재명만 날리고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4월 18일이 다가오는데? 잡사바 오셨네. 잡사바 입장! 자. 여러분, I say 잡사, you say 바. 잡사, 잡사, 그러니까 앞에 의원들하고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이재명, 윤석열 동시 날린다. 이게 2월 초부터 있었는데 이재명 날리는 게 깨졌단 말이야. 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만 날리고 윤석열을 복귀시킨다까지도 있었어요. 왜냐면 4월 18일이 다가오니까. 근데 이재명을 날리는 게 깨졌어. 근데 여전히 탄핵 선고는 아직 공지가 안 됐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건 4월 18일을 넘겨버려고. 그래서 진보재판관 2명을 임기 만료시키고 윤석열이 임명하는 그들이 돌아와서 윤석열을 살린다. 이런 시나리오는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죠. 4월 4일 다음 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넘기면 걔네들은 야 며칠만 더 버티면 돼. 가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나 만에 안에 안 될 경우 어떡하냐.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 그러면 우리도 풀스윙 해야죠. 라고 했는데 그런 건 이제 조국혁신당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4월 18일이 머지 않았어요. 4월 4일 때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진짜 행동 개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 풀스윙이 뭐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이거야. 지금 민주당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의회가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렇지. 큰 방향의 선회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딱 두 군데입니다. 대통령하고 국회. 왜? 거기는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만약에 있고. 헌재가 2명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선고를 지연시키잖아요. 저는 이거는 윤석열을 복귀시키기 위한 사법 쿠데타라고 봐요. 그렇다면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 중에 의회가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올 수 있다. 올 수도 있어요. 예. 그 결단의 시점에 어떤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국민들을 그래도 안정시키면서 역사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 판단들, 긴급한 조치들, 비상 조치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민주당은 생각은 해두고 있어도 입 밖에 못 낸다면. 왜냐하면 의회 독재라고 할 거거든, 저쪽에서는. 그렇지. 갈림길이 하나인 거예요. 일로 가면 윤석열 복귀. 일로 가면 우리가 안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인데 저쪽은 일제히 의회 독재다라고 해서 대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더 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게 법률안 선포권을 국회의장에게로 돌려놓는 조치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국무위원들의 탄핵소추예요. 몇 명이나 지금 날려야 돼요. 5명. 최상목은 탄핵소추 하잖아. 한덕수는 마은혁 임명 안 하면은 위헌 판결이 이미 났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추가 3명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죠. 따박따박론과 일괄론이 있죠. 근데 따박따박을 어떻게 해? 시간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일괄이 맞다. 왜냐하면 법안을 공포를 하려고 하더라도 15일이 필요해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행정부로 가요. 정부에서 국무회의가 없어서 법안 공포를 못해요. 그러면 다시 15일 뒤에 의회로 돌아와서 의장이 공포하게 돼 있거든요. 국회의장이. 예, 그럼 역산하면 18일로부터 15일 전에 18일 저녁 6시 또는 24시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시간 따지냐 날로 따지냐 이게 복잡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일에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몇 시에 만료되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 헌재 재판관 2명을 그 전에 지명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기 만료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임기 연장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를 시켜야 돼요. 새로운 재판관이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야 6명으로 그 헌법재판소가 줄어드는 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부권 쓸 거거든. 그러니까 역산해서 15일 전까지 그거를 국무회의를 정지시키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초인데 그러면? 네, 다음 주 초입니다. 4월 2일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그 시점이 다음 주 내에 헌재 심판 선고일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라는 시점이랑 묘하게 또 겹쳐 있어요. 그러네. 4월 2일이 수요일이거든요. 네. 4월 4일이 금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보통 공지해가지고 금요일 날 한다는 건데 4월 2일까지 안 되면 4월 4일도 없다는 거거든. 네. 그러면 4월 2일 날 해야 된다는 건데? 5시 반까지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선고일이 수요일 5시 40분에 예, 공지가 되고 금요일에 발표가 됐죠. 지나갔어요. 그럼 네, 이번 이번 주 주는 없어. 없다는 거예요. 국무위원들 동시 탄핵은 꼭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게 차관들이 권한 대행으로 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건 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장관이 유고 시에는 차관이 국무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무회의 회의 규정이 있고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네, 견해 대립이 있어요. 이렇게 갈까봐 차라리 직접적인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자? 아니,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3명 중에 하나야. 한 명인 주심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한 명이라도 평일을 끝내지 않고자 하면은 끝낼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지금 그렇지. 어쨌든 정설인데 그렇다 하면은 길목을 막고 있는 주심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러니까 예.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예, 거예요. 예. 윤석열이 돌아오는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어쨌든, 국무위원 날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 예, 날리고 2명을 임기를 연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임명을 할 수도 없어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예.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임기 연장시키는 법은 이미 나와 있고요. 지금 2명이 4월 18일에 관두잖아요. 근데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들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한다. 그런데 후임을 정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지.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후임을 정할 그러면 수가 없어요. 이게 동시다발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풀스윙이 일어나려면 하루 사이에 거의 다 일어나야 돼요. 팍팍 해야 돼요. 팍팍팍. 다음 주 초반, 중반이 넘어가면서 쭈르륵 다음 정돈을 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공지를 안 하는 순간 목요일 날 본회의가 아주 그냥 결전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때 목요일 본회의가. 그때 파파파파팍 해가지고 막 탄핵하고 막 날리고 막 그때까지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선거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다음 주까지도 선거를 안 하냐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구해야 될 거는 윤석열 재입고 방안입니다. 특검법을 그렇죠. 그다음에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15일 있다가. 각종 특검법을 쫙쫙쫙쫙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상설특검법.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구성하고 빠르게 해서 상설특검으로 일단 재입고를 시켜야 된다. 아니, 당연하죠. 자, 우리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그냥 머릿속에 그냥 영화예요, 영화. 네. 8대0 선고 날 텐데 흉악한 놈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풀스윙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지금 이분들 표정이 오랜만에 한 3시간 마음 편했는데 이것들이 앞에서 또 지금 속을 뒤집어 놓네라는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진짜. 나는 이런 플랜이 있어야 사람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 니네가 그렇게 해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 같은 마침 주심이기 때문에 진행을 늦추고 있다라는 걸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 지연이 정영식이 아니라 다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동시에 국회에서는 법안들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헌재도 완전히 마비될 수가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정도면 최악이잖아, 진짜. 아, 윤석열이 돌아오냐 마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니네가 감당할 거야, 감수할 거야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양당 간에 갈림길에 서는 거 아니야. 네. 니네가 그렇게까지 윤석열을 되돌릴 거면 나라 절단 난다. 나라 절단 그렇다면 난다. 의회가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그러니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도 못 돌아오고 대선도 없는 대교착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정계선 재판관 이분은 정말 심지가 정말 단단하게 굳습니다. 4월 18일을 넘겨서 뭐 새로운 재판관을 넣고 뭐 선고를 하려고 하면
절대 끝까지 이걸 끝내지 않겠다. 이분은 그럴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선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한 사람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선거를 못 하는 게. 이건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영화예요. 아프리카 어느 쪽에 그런 나라가 하나 있어서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한국 아니고 흰국이라고. 네, 뭐 하나 있어 저쪽에. 흰국이라고 저 있다고 하더라고. 윤상열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 윤상열. 헌재 재판관 관련된 얘기는 조금 진짜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엄을 결정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탄핵시킬 수 있지. 내란 묻은 자들은 일괄 탄핵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이 흰국에 있을지도 몰라. 최상목이랑 한덕수는 다 마은혁 임명 안 한 걸로 날릴 수 있어요. 한덕수도 위헌결정이 난 걸 돌아오자마자 임명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들도 다 동조야. 이거는 진짜 극단적 상황입니다. 양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아니면 국회가 정부가 했었을 역할 일부를 가져가는 거냐. 그런 결단입니다. 네. 그럼 윤석열의 임기는 끝납니다. 2년을 버티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 역사의 대교착 시대로 기록되겠지. 그럼 2년 정영식 동안 국가가 파국으로 간다는 그쪽으로 가려고 했다가는 그런 정도의 압박이 있어야. 다음 달 14일부터 윤석열 형사재판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1심 판사가 지기현이야. 제가 지기현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때 지기현은 넘었잖아. 이재명 1심 판사도 넘었어요. 넘었어요. 세게 넘었죠. 심의정도 넘었고. 내란을 어떻게 봐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란 수결을 풀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들의 양심에 모든 걸 올인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러면 다음 주 말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탄핵소추 주심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벌어질 일은 아니고 흰국에서 벌어질 일. 저한테 손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멀티버스로 하죠, 멀티버스. 지구 635 정도로 합시다. 거기서도 거업이야? 모르지, 거기선 내가 공장장일 수도 있고. 내가 영부인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곳에 내가 지금 나왔는데 나중에 이거 박제된다 나.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신장식 의원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멀티버스 상상의 나래. 풀 스윙을 할 때 가설이 어떤 게 가능한가. 일로 가면 진짜 대난장의 시대죠. 아니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보다 2년 동안 없는 게 나아요. 재입고를 시켜야 된다니까. 빨리 재입고가 중요해. 윤석열 돌아오면 경비 개헌부터 합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윤석열 돌아온 순간부터 거리에서 막 시위가 벌어지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공공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경비개헌 선언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나는 봐. 그러니까 만약 멀티버스 그 나라에서 윤석열이 돌아오면 국회의원들은 어디가 있을까? 국회에서 숙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숙식해야지. 네. 언제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계엄하면은 해제하고 내리면 해제하고. 그러니까 내리면 해제하고. 탄핵 소추도 못해. 탄핵 소추해서 헌재 가봐야 돌아오는데 뭐. 개판이야 나라가 그러면. 내리면 해제하고. 그 중에 하나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은 그러면.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아마 군부 독재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나설 수 있는 건 군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국회는 그렇게는 못하잖아. 탄핵 소추하고 필요한 입법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거지. 그 정도 결기와 각오가 있어야 나는 이 사태를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 난 한 명이라고 봐. 저도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한 명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도장을 안 찍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 사람만 욕 먹어야지. 다 싸잡아서 재판관 이 새끼들 이러면 안 된다. 아 그렇지.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헌재 전체를 욕하면 안 돼. 전체를 자꾸 욕해요. 그 중에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주심? 이라고 추정합니다. 나는 주심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3명 중에 1명은 틀림없지. 싸잡아서 욕하지 말고 그 중에 한 명이 강하게 그립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알려질 리는 없지. 설사 소문으로 알려진다 한들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형평이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탄핵사유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주심이니까 책임지는 의미에서. 그렇지. 아 이건 김용민 의원도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어렵다. 김용민 의원하고 우리 당에는 또 이렇게 한 분 계세요. 이모 변호사님하고. 지기현 판사 불러와 그럼 쓸 수 있을 거야. 하나는 국무회의를 중지시키는 거고 극단적인데 윤석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극단적인 게 있나? 이거를 없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지 않았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쓰겠습니다. 대신에 아니 저는 어차피 국회의원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대리 금요일 밤에 방송되잖아요.
저는 금요일 오전에 길 잡힐 거라고 봐요. 아니 그게 몇 번째야 지금? 이런 얘기 한동훈 신발 벗는 소리 하고 있네.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이 모든 것의 데드라인이라고 봐요. 10일 날 할 수 있잖아. 이제부터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멀티버스 얘기였고요. 언제 다음 스텝을 준비할까에 대한 데드라인을 일부 의원분들은 이번 주 말을 잡았었고 많은 분들은 4월 1일을 잡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 1일까지도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준비를 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국회의장도 중요해요. 자기가 그 역할을 자임해야 돼. 그렇게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저는 최후 통첩 기간을 미리 고지를 하고 그거보다 한 3일 전에 때려야 된다고 봐요. 플랜을 다 말할 필요는 없죠. 예. 근데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지. 너 언제까지 임명해라 라고 얘기하고 임명 안 하면 바로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를 먼저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탄핵소추안을 공개를 할 겁니다.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공개를 하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면 너 윤석열 복귀시키려고 그러지. 그래서 최상목하고 한덕수는 그냥 동시탄핵. 그 다음 이제 이주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마은혁을 임명해라. 당일 임명하면 내일 그 다음날 날리는 거야. 기다려주면 안 돼. 시간이 없어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 날리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날려버리거나. 오전에 한 명 날리고 오후에 한 명 날리고. 아유, 안건 줄줄줄 올라와. 뭘 오전 오후가 어딨어. 동시에 맞네. 쭉쭉쭉 올라와. 그 멀티버스 굉장히 역동적이네요. 네. 역동적이네. 다이나믹. 이것을 넘어가면은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줄탄핵 하라고 해 이제는. 탄핵 아우 웰컴. 다음부터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좀 저를 불러주세요. 여기 너무 위험해, 이분들. 본인이 제일 세게 말해놓고 뭘 우리가 위험해. 아니, 이건 딴 나라 얘기한 거잖아. 멀티버스. 만에 하나 그 상황이 되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2년 동안 대선도 없고 윤석열도 대통령 직무 정지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을 계속 재판받으러 다니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계엄 직후에 기업들은 이제 우리 결제가 안 될 거라는 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상대 국가들이 결제 안 해줘요. 이재명 대표, 이재용 회장이 만나는 거 보고 이재용 풍향예가 지금 이재용을 향했어.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었잖아. 홍사원. 그것이 나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나 그 해석을 그냥 믿기로 했어. 오늘 삼성과 손잡아야 되겠어. 아니 그렇게 이재용 회장을 걱정을 하더니 친구야 재용아 하면서 나랑 동갑인 재용이 하더니 외계인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정규주도 넘어오고 조갑주도 넘어오고 김진도 넘어오고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받아줘야지. 김진과 유시민 같이 만나가지고 TV에서 얘기하는 거 봐요. 미치고 환장해요, 환장. 근데 그 사람이 넘어갔잖아. 자기를 스스로 찐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윤석열을 다시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제가 수습기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나도 같은 회사 다니셨네. 네, 30년 동안. 나도 김진을 안 게 27년 전이야, 알고 보니까. 27년 동안 내가 의견 통일된 게 처음이야, 이번에. 그래서 한번 조갑재, 정규재, 김진 세 분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왜 윤석열은 안 되는가? 재밌겠다. 제가 세 분과 함께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자신의 삼성전자를 자신의 테마주로 삼아야 돼요. 이재명 테마주야? 오늘 올라갔어.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죄 선고 후에 올라갔어, 삼성전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외계인 빼고 다 손잡자. 그렇지. 민주원 정수호. 우주연합군. 윤석열 쪽 빼고 다 손잡을 수 있어. 당분간은. 보수 쪽 사람들도 되게 속으로 좀 황당한 상황,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잘못 판단한 바람에 그 극우 유튜버한테 끌려다니는 게 실제 보수들까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김진 전 위원처럼. 그래서 요즘 윤석열 맨날 욕해.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수습 기자 때도 그 양반은 그랬어요. 이전까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봐온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심지어 윤석열 8대0 반드시 탄핵. 아니 본인이 꼴보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꼴보들 때문에 누구를 꼴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헌재 재판관 중에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진짜 그 보수 쪽의 꼴보인 거지 극우 쪽의 꼴보는 아니에요, 저도. 다음 주 금요일은 꼭 선고되길 바란다고. 근데 안 될 가능성 0.1%도 다 대비돼 있어야 돼. 풀스윙 준비가 다 끝내야 돼. 준비는 하고. 국민의힘 봐요. 내일 국회 본회의 연기 요청했어요. 내일 본회의에서 헌재 빨리 선고일 지정해라라고 하는 안건을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내일 본회의 때 가결하고 전원위원회를 하려고 하니까 본회의 하지 맙시다.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오늘 권성동 엄청 당황했어. 아니 2심 선고 결과에 승복하라고 어제는 얘기하더니 어제 화요일 날은 집으로 그래놓고 2심 결과 승복 선언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2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각 승복하셨죠. 헌재만 상식적으로 움직여주면 좋겠어요. 만약 오늘 판결 나오자마자 무죄야? 그럼 우리 좀 금요일에 하겠다 해. 이거는 좀 웃기고 너무 쪽팔리지 않게 한 금요일쯤에 선고 예정하고 한덕수랑 딱 일주일 차이로 다음 주 월요일에 깔끔하게. 그러니까 맞은 적이 없잖아. 파면 선고하면 제가 그저께 밤에 자다가 뭔가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어제 수염을 밀었거든요. 이 목욕 제기하는 마음으로. 근데 오늘 무죄 나왔잖아. 매일 면도해, 매일 면도해. 그동안 면도를 안 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잖아. 그 야구 팬들이 그걸 뭐라 그러면 승효라고 한단 말이야. 승리 요정. 본인이 면도를 했더니 무죄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매일 면도하라고 그러면. 멀티버스니까.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털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 제모를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털이 문제였네. 그래서 왠지 다음 주 월요일에는 헌재가 본인들도 더 이상 쪽팔리기 싫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은 안 해. 수염 밀기 내기 할까요? 아니 거기는 수염 이미 밀었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안 한다. 자기는 머리털 전체를 걸어. 하지마. 제발 머리 깎고 밥 굽는 것 좀 하지마. 다음 주 월요일에 진짜 너무 하면 좋은데. 다른 데서 먼저 해버려가지고 신선도가 떨어져.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 털을 밀게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확인시켜주면 되지 뭐. 확인 받고 싶지 않아. 뭐 어디든 원하는 대로. 예. 상상하지 마. 자,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러면 D-Day네. 우리가 만났을 때. 다음 주 그때까지 선고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진짜 날리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모였을 때는 기일이 나왔어야 되는데 기일이 안 모였다. 나왔어야 되는 때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같이 잘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재용 우리 편입니다. 끝!